그래서 교재는 20페이지 피시고요. 제가 아까 이론 시험이 30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론이 15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15문항이 나오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배울 게 재무회계예요. 여기에서 8개 나오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 배웁니다. 여기에서 4개,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가가치세라고. 여기에서 3개. 그래서 저희의 1차 목표는 요 이론에서 20점 맞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20개. 20문항은 맞아야 합격하는데 좀 여유가 있습니다. 마지노선은 8개예요. 근데 8개는 너무 타이트하고 한 10개 정도 맞으면은 그래도 합격할 확률은 한 70, 80%? 근데 이론 어려워요. 이론은 어느 공부를 하든 어려워요. 왜냐하면 범위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 중에서 15문항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론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배울 게 무슨 회계라고요? 재무회계세요. 그래서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남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계, 격리사원이 일을 하는 게 대부분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국가. 국가한테 왜 보여주죠? 네,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죠. 네.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도 보여줘요. 은행에다 왜 보여주냐면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 받을 때 그냥 우리 회사 장사 잘 되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안 줘요. 예, 정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정보 중에 하나가 회계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보고 이 회사 장사 잘하네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는 거고, 이 회사 망해가려고 하네 그러면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으세요.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요런 거 냅니다. 외부를 뭘로 내요? 내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 20페이지 위에 보시면 회계의 정의. 회계란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식별하여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화폐가치. 화폐가치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 뭐요? 돈. 그래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그래요. 전 세계에서 돈 있으면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돈만 있으면. 저희 재수 씨네 오빠가 시카고에 사시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데 코로나 전에 들어오시면은 거의 한 달 동안 있다가요. 그러면 동생네 식구가 최소 2, 3kg는 쪄요.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직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배달 문화가 있긴 있는데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새벽에 이렇게 잘 안 온대요. 대한민국만 들어오면, 한국만 들어오면은 밤새도록 시켜 먹는 데잖아요. 예. 그리고 주말에 뭐 하냐 그랬더니 뭐 전보 돈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분 안에 먹는 거. 그런 거 시도하러 돌아다니신대요. 예. 왜냐면 미국에서 못 하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죠. 예. 돈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먹는 거 관련돼서는 진짜 최고잖아요. 새벽이든 아침이든 먹고 싶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놈의 파이프라인 일명, 그리고 뭐 주식 하시는 분도 있고 비트코인 하는 분도 있고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시도를 하죠. 왜냐면은 돈이 필요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회사 다녀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 60에서 65세 사이야. 그건 뭐 계속 이제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러면 한 30년 동안은 내가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오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해서 돈을 벌긴 하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직원으로 있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이제 손을 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가면 갈수록 더 낮아요. 왜냐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 스마트 스토어 막말로 개나 고동이나 다 해요. 맞죠? 근데 거기에서 또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치면 제가 봤을 때 망하는 사람은 한 1000명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망한다라기보단 초반에 시도했다가 한 몇 달 아니면 1년 정도 열심히 해. 근데 결과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그만둘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계속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절대 쉬운 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리스크가 커요. 잘 됐을 때 엄청나게 벌 수 있지만 잘못됐을 때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것도 어때요? 높아요. 예.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대부분 잘 되는 것만 내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뉴스 보면 맨날 뭐 누가 뭐 몇 억 벌었네, 누가 뭐 월급으로 몇 천만 원을 받았네, 맨날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벌려면 또 못 버는 사람들도 있죠. 참고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월급의 한 40% 내지 50%는 200이 안 돼요. 진짜로. 신고되는 금액에. 예, 200이 안 돼요. 신고되는 금액. 국세청에. 왜냐면 100만 원 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단기 알바도 있을 거고 그런 것까지 다 하면. 근데 평균치로 내면은 한 330에서 350 정도? 중위권을 그 정도로 봐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에도 우리 사장님이 월 1500 갖고 갔었어요. 월급 1500이면 실수령액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1500을 받아. 그럼 내 통장에 얼마 찍히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1500 다 찍히면 행복하겠죠. 근데 세금 떼고 나면 1000만 원 들어와요. 아, 진짜로요. 저도 계산해보고 놀랐어요. 그 전에 1000만 원은 계산해봤거든요. 회사 다닐 때. 1500인데 평균 950에서 1050만 원 사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딱 찍으면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00만 원이 세금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내요. 참고로 나중에 전산세무 때 배우는데 우리나라 현재 최고 세율이 45%예요. 근데 높은 거 아니에요. 프랑스가 70%인가 그래요. 최고 세율이 70% 육박해요. 근데 그 나라는 왜 그러냐면 복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조금 벌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크게 없어요.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가 아주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좋아지고 있는 나라지. 네. 근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복지국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금은 뭐 할 거예요? 많이 낼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제 주변에도 보면 뭐, 누가 대통령 되면 세금 많이 내고, 누가 대통령 되면 세금 안 내는데, 개코 같은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맞죠? 네, 왜냐면, 누가 대통령 되든 복지하는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세금은 뭐 할 거예요? 오릅니다. 건강보험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누군가는 올릴 거예요. 지금은 손 못 대는데. 네, 왜냐면 국민연금 손대면은 너 안 찍어줄 거야. 이래 버리니까 손 못 대는데, 앞으로 누군가 손댈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국민연금은 9% 뜁니다. 그래서 회사 4.5%, 나 4.5%. 그래서 200만 원 받는다라고 치면 9만 원이 뭐예요?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평균 200 받으면 한 180만 원 전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떼고 나면. 그래서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한 10% 정도 세금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가 많이 벌면 뭐 해라? 많이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정보 이용자의 종류에 보시면은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예요? 경영진이에요. 그래서 경영진이 내부 정보를 뭐예요?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누구예요? 출자주주. 그래서 출자주주가 누구냐면 이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주식. 그래서 주식을 하려면 회계 정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회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회계 정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회사 있잖아요. 삼성전자라고.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뭐 3개월에 한 번씩 영업이익이 얼마냐, 늘었냐, 줄었냐 이런 거 맨날 나오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정보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볼 줄 알면 돼요. 하나는 회계 정보 볼 줄 알면 되고, 하나는 이제 그 회사의 미래 발전 가능성. 근데 그게 제일 어렵죠. 미래 발전 가능성은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계는 측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아, 이 회사 장사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전 주식은 안 해요. 전 주식은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일단 돈이 없어요. 주식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돈이 없어요. 저는 얼굴에 티가 나는 사람이라 비상금까지 와이프한테 다 뺏겼어요. 비상금을 만들 타이밍이야.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와이프가 갖고 와. 얼굴에 넌 티 다 나. 그래서 다 뺏겼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신혼 초반에는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10원도 없어요. 다 오픈되어 있어갖고. 어쨌든 주식도 어쨌든 돈 갖고 하는 건데 요즘 분들이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투자하고 투기가 있어요. 투자는 남는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투기는 올인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분들은 다 뭐예요? 투기를 해요. 올인을 합니다. 왜냐면 인생 몇 방이에요? 한 방이야. 요즘에 많아요. 그런 분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코인으로 땄다가 잃어갖고 빚만 한 3억? 근데 땄었어요. 작년에 2억을 땄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게 돈 맛을 보면 어쩔 수 없어요. 2억을 땄었는데 전세자금 대출까지 땡겨갖고 거기에다 밀어 넣었죠. 근데 갑자기 확 뭐 했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빚만 3억 정도?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본 결과 저는 돈복은 없어요. 일복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안 해요. 그리고 점도 봤는데 무당분한테 가갖고 점도 봤는데 저는 말년에 잘 될 팔자래요. 근데 그 말년이 몇 살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채권자. 앞으로 제가 요 얘기 많이 합니다. 채권하고 채무. 그래서 채권 그러면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채권. 채무는요? 갚아야 될 뭐가 있어요? 의무. 그래서 채무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돼야 돼요? 채무자가 돼야 돼요? 될 거면 채권자가 돼야 돼요. 받을 게 있는 게 나아요. 못 받으면 말지 잃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갚을 게 있으면은 뭐 요즘엔 다르긴 하지만 이건 사람마다 케바케긴 하지만 저는 갚을 게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근데 대부분 결혼하면은 채권자가 돼요? 채무자가 돼요? 채무자가 됩니다. 왜요? 살아야 되잖아요. 집이 필요해. 전세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 받아요? 대출 받아요. 저도 얼마 전에 대출 받았어요. 와이프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시자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하시라고. 근데 요즘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사 안 가도 돼서 행복하다고. 이사를 2번 갔었거든요. 전세를 살았었으니까.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빠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고. 딸이 한 분 계세요. 현재 8살이신데 두 여자가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이러고 있죠. 전 솔직히 집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집 그러면 가서 자는데, 밥 주면 밥 먹는데, 컴퓨터 할 수 있으면 컴퓨터 하고 놀 수 있으면 노는데, 전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뭐 좁아도 상관없고 커도 상관없거든요. 크게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오빠 어때 그래갖고 그냥 했죠 뭐. 그랬더니 요즘 행복하시다고. 행복하면 됐죠 뭐. 제가 가끔씩 딸 얘기를 할 거예요. 8살인데 말싸움하면 제가 져요. 제일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왜 아빠 엄마는 되는데 나는 안 돼?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는 해. 근데 본인은 안 된대. 그럼 그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꼭 요게 되십시오. 원래 제일 좋은 건 둘 다 아닌 게 제일 좋아요. 채권자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손에 한 1,500인가 2,000 주고 팔았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월세를 줬었는데 세입자를 잘 만난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마무시하게 받았어요. 진짜 잠을 못 잘 정도. 그래갖고 그냥 팔려고 내놨는데 산다 그러길래 한 1,500인가 다 해갖고 한 2천만 원 이상 손해 봤어요. 월세 못 받은 것까지 다 하면. 근데 스트레스 받은 것까지 하면 한 4, 5천 되죠. 정신적인 그것까지 치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 월세 이런 건 없어요. 뭘 사더라도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상한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절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게 많아지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상한 게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월세 관련된 거. 그래서 저 친척애 중에 하나가 지금은 딴 거 하는데 예전에 헬스장 관장이었어요. 물어봤죠. 야 요즘 건물주가 좋대. 그랬더니 형 아니에요. 월세 때문에 힘든 사람들 많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건물주인데 월세 받아야 되잖아요.
월세 안 주고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에는 웬만한 사람들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왜냐면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죠. 유튜브에도 치면 어떻게 하면 월세 안 내는 방법 막 이런 거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내용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다 장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종업원은 왜 보냐면 우리 회사가 잘 되냐 안 되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 정보 보고 그만둔 적 있었어요. 네. 저희가 취업을 하면 제가 이제 남자 격리로 취업을 했었거든요. 네. 대부분 총무로 들어갔었는데 딱 한 번 남자 격리로 들어갔어요. 직원은 총 7명, 7분이셨는데 어쨌든 남자 격리로 들어갔었는데 우리 회사 매출액이 없어요. 한 달 동안에 매출액이 빵원이야. 월급을 뭘로 주냐면 사장님이 신용대출 받아서 줬었어요. 네. 그러면 회사 망하기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만뒀죠. 네. 그만두고 나오고 2달 후에 차 끌고 지나가는데 간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4대 보험 관련돼서 서류를 뽑으면 2달치 미납이 떠요. 그 회사. 네. 왜냐면 돈 없잖아요. 그럼 납부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미납 내역이 떠요. 거기에. 그리고 회사 이름 찍혀 있고 2달치 미납 내역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종업원도 봅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 잘 돼. 잘 돼야 좋죠. 왜냐면 잘 돼야 월급이 뭐 할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우리 회사 안 돼. 그러면 맨날 사장님이 이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요즘 장사가 안 돼. 동결이야. 감봉이야. 그럼 감봉일 때는 고민하는 거죠. 무슨 고민해요? 때려칠까? 네. 돈값 껴서 행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노인복지관에서 한 5년 일했거든요. 저도 참 이것저것 많이 해갖고 할 얘기는 대빵 많은데 다 하진 않겠지만 5년 정도 다닌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왜 그만뒀냐면 제가 거기에서 받는 게 아주 많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2월 29일 날 관장님이 호출을 한 거예요. 할 얘기 있다. 올라와라. 갔죠. 그랬더니 월급을 줄여야 되겠다. 바로 얘기했죠. 그러면 좀 그만두겠다. 그래갖고 이틀 더 나가고 그만뒀죠. 그래서 월급 깎이면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한도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슬픈 게 유재석 씨 욕먹고 있잖아요. 좀 슬프긴 해요. 근데 무한도전 예전에 프로 중에 저게 있었어요. 그 정준하 씨 그만두는 게 있었어요. 그 회사 내용 나오면서. 그때 이제 정준하 씨였나? 정영돈 씨가 거기 회의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르지 말고 전체적으로 월급을 뭐 하자? 줄이자.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다닐 수 있으니까. 그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네. 왜 반대했냐면 저 지금 대출 받았어요. 대출금 갚아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릴 사람 잘리고 남은 사람은 뭐 하자? 살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 프로 안에서도.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실제. 근데 저희는 좋은 게 뭐냐면 회계 정보를 내가 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도 가능하냐면 내가 이 회사 몇 년 다니면 얼마 정도 받겠다도 나와요. 왜냐면 우리 회사 급여 내가 다 알잖아요. 누구 얼마인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년 후에 저 자리에 갈 수 있어. 그러면 그분 연봉이 내 기준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정도면은 이 회사 다닐만 하겠다. 저 정도면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미리 판단해 버리니까. 그래서 꼭 무조건 정보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보도 봅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세청 세무서에서 보는데 뭐 걷어 가시려고요? 세금. 그래서 세금을 걷어 가려면 정보가 필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얼마 버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모를 때요 세금을 떼죠. 그래서 나중에 전산세무할 때 설명할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면은 직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요걸 받습니다. 무슨 소득이요? 근로소득.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제 근로자가 되는데 근로자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지갑이요? 유리지갑. 왜 근로자를 유리지갑이라 그래요? 이 사람 얼마 버는지 국가에서 다 알아요. 왜 다 하냐면은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월급 얼마 줍니다 신고를 다 해요. 왜냐면 이거 신고를 안 하면 비용 처리를 못 해요. 그럼 비용 처리 못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를 무슨 지갑이라 그래요? 유리지갑. 근데 요즘에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거의 유리지갑화 돼버렸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갑에 현찰 얼마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 써요? 카드 쓰죠. 카드 긁으면 그 데이터 모아놨다가 국세청에 다 넘겨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얼마 팔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국가가. 그래서 요즘엔 장사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 인건비 오른 것도 있고 월세 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금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올랐다라는 게 아니고 100%다 오픈되다 보니까 세금을 옛날보다는 뭐예요?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엔 다 숨겼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이거 불법인데 붙어 있는 데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현금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얼마까지는 현금 주세요. 이거 다 불법이에요, 원래는.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어디 가서 물건 사다 보면은 10,000원이라 그랬는데 카드로 긁으면 얼마 달라 그래요? 11,000원. 이것도 다 불법이에요, 원래는. 현금이나 카드나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거 신고하면 걸려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죠. 왜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원래 다 불법입니다. 원래 현금 값이나 카드 값이나 뭐 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수수료 요구를 하죠. 근데 그게 수수료가 아니고 세금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현금으로 받으면 숨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동대문이나 뭐 두타나 이런 데 가면은 예, 살 때 예, 아줌마 아저씨가 딜 걸잖아요. 이거 3만 원인데 현금으로 내면 25,000원에 줄게.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 거 왜 해요? 세금 뭐 하려고요? 덜 내려고. 많은 분들이 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 아는데 그냥 25,000원에 사요. 왜요? 5,000원 내가 이익 봤으니까. 뭐 세금이야 남의 얘기고. 예. 지금 내가 당장 살아야 되잖아요. 세금은 장기적인 얘기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현금으로 하면 깎아줄게. 그럼 그냥 현금 내세요. 연말정산 나중에 소득세 때 알려드리는데 얼마 안 돼요. 예. 얼마 안 돼요. 예. 연말정산할 때 큰 도움 안 돼요. 그 정도로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근데 그때 보고 나면은 카드로 긁는 게 많이 도움 안 되네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재무회계라고 있습니다. 회계 분류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로 재무회계, 두 번째로 관리회계라고 있는데요. 관리회계 옆에다가 원가회계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 그러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는 거라고요? 남. 그래서 외부고 그래서 얘는 외부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관리회계의 뜻이 말 그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는 외부에서 할까요? 내부에서 할까요? 당연히 내부에서 하겠죠. 그래서 원가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요거는 이 회사에서 많이 써요. 제조회사. 왜냐면 제조회사가 물건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물건 만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원가가 얼마냐. 네. 그래서 예전에 백종원 씨가 지금은 없어진 프로인 골목식당 초반에 맨날 하던 얘기 있잖아요. 원가 계산하시라고. 왜냐면 원가가 중요해요. 열심히 팔았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럼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말라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믿지고 파는 거야. 이거 왜 믿으면 안 되냐면요. 믿지고 팔면요. 망해요. 맞잖아요. 딴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믿지고 팔면 망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익 붙여서 팔잖아요. 네. 근데 그 이익을 붙이려면은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원가에게도 저희가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취업하실 때 인천에 어쨌든 공단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장으로 취업하시면은 요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공장으로 취업 안 하시면 얘를 많이 써요. 무슨 회계요? 재무회계.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말 그대로 이제 세금 걷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거는 부가세하고 무슨 세 배운다고요? 소득세.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21페이지 회계의 목적 잠깐 보시면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초반에는 그래서 회계의 목적 보시면은 회계의 주된 목적은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모여, 의사 결정.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회계라고 나오면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라고 나오면 내부에서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22페이지 참고로 내일 쪽지 시험 볼게 요거 재무회계 있죠?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뭐요? 정보 제공 요거 내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위에 있는 질적 특성 볼 겁니다.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 그래서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냐면은 하나는 목적 적합성, 또 하나는 신뢰성.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대부분 미래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은 대부분 과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미래 과거보다는 종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외우라고 드린 거에 있어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래서 보시면은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예측가치. 그래서 예측가치는 말 그대로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예측이라는 건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측하고 오셨잖아요. 여기에서 배우면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맞죠? 아니면 집에서 가까워서 여기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도 있을 거냐면은 날짜가 맞아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노동부 수업의 최대 단점은 강사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간 수치가 안 좋아요. 제가 이것저것 안 좋은데 그 중에 하나 간 수치가 평균의 5배가 나왔었어요. 2년 전에 진짜로. 그래서 지금 딱 8시간만 수업하고 야간 수업은 안 해요. 근데 제가 딱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야간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분 드렸죠. 다른 분 드리고 했었는데 거기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저한테 배우신 분이 소개해서 왔대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수업을 못 했죠. 다른 분이 했죠. 조금 죄송하긴 하더라고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누구누구 소개로 한 분 왔다라고 인포에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측은 대부분 다 이제 미래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피드백은 고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예측해서 뭔가를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예측하고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틀리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간혹 가다가 피드백 해드릴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피드백 잘 안 해요. 왜냐면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하시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한테 피드백 해드리냐면 시험 공부랑,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랑 학교 공부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학교 공부의 목표는 100점이에요. 맞죠? 왜냐면 1, 2, 3등 등수로 나누니까. 근데 자격증 시험의 목표는 커트라인만 넘는 거예요. 왜냐면 70점으로 합격하나 100점으로 합격하나 자격증은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종종 자격증 공부를 안 하고 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70점도 만만한 점수가 아닌데 그분들은 몇 점이 목표인 거예요? 100점이 목표인 거예요. 네. 저도 100점 안 나와요, 잘. 저도 간혹 가다 이제 시험 문제 뜨면은 문제 풀어보는데 저도 90몇 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안 하던 게 한두 개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말 그대로 찍어서 맞춰야 되는데 제가 잘 못 찍어요. 찍기가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지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피드백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자격증은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 이상할 것도 없고 그 이하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한 80점 전후 나오거든요. 네. 대부분 이런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알려드리는 거는 대부분 합격 점수에서 플러스 10점이에요. 네. 당연히 더 많이 맞으면 행복해요. 참고로 지금까지 최고 점수는 98점이에요. 98점, 97점, 91점 이런 건 너레비로 서 있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100점 맞으면은 저기 10만 원어치 상품권 드립니다. 네.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 수업한 지 13년 됐는데 한 명도 없었고. 근데 왜 없냐면 이게 엄청나게 넓어요. 범위가.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최고는 98점이었어요. 네. 근데 진짜 100점 맞으면 드려요. 그 대신 오셔서 계약서 쓰셔야 돼요. 얼굴은 안 나오는데 이름 해갖고 저기 주한역에다 현수막 붙여버릴 거예요. 네. 아, 진짜로. 아니면 들어오는 입구에라도 내가 붙여버릴 거예요. 제가 못 해본 게 딱 2개 있거든요. 하나는 100점 맞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반하고는 관련 없고 10명 넘는 반에서 다 붙여보는 게 목표예요. 뭐 6명 와서 6명 다 붙여보고 이런 건 해봤어요. 근데 소수 말고 다수에서 다 붙여보는 게 목표? 제일 많이 붙었을 때가 19명 반에서 17명까지 붙여봤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지. 예? 보통 요즘에는 5명에서 10명 사이? 예전에는 20명 반도 했었어요. 네. 근데 20명 반 하면 문제가 뭐냐면 저쪽 구석에 있는 18번째부터는 머리만 보여요. 눈은 안 보이고 머리숱만 보여요. 근데 저분들이 공부를 하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배우시는 분들은 솔직히 인원이 적으면 좋은 거고, 왜냐면 제가 더 신경을 써드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장님은 많아야 좋은 거고. 네, 근데 평균적으로 요 앞에 반도 9명, 네, 지금 오후 반은 5명, 그러니까 5명에서 10명 사이. 네. 왜냐면 저희가 5명이 마지노선이거든요. 개강. 왜냐면 5명은 들어와야 저 월급 주고 학원에서 조금 가져가고 요 정도기 때문에. 근데 5명이 안 되면 개강 안 해요. 근데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어요. 1대1로 수업한 적. 원래 개강 안 하기로 했어요. 3명이었는데 2명이 취소해갖고 3명도 원래 안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개강이 좀 잘 안 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안 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한 명이 오더니 무조건 해야 된다고. 네, 그래갖고 1대1로 수업한 적이 있었죠. 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죠. 왜냐면 대답 안 하면 진도를 안 나가니까. 네. 그리고 그분은 붙었었어요. 근데 그분은 왜 그랬냐 나중에 들어봤더니 자기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세무사래요. 그 자격증 따면 취업시켜줄게. 언제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자격증 다 따고 취업해서 잘 다니고 있다라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적시성은 타이밍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타이밍 맞게 쓰는 걸 적시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이거 못 알아들으셔도 지장 없어요. 좀 이따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라는 걸 하거든요. 재무제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연도에 한 번씩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월별로 만드는 게 있어요. 월별이 아니고 분기별. 우리가 분기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연도는 몇 년이에요? 1년. 그러면 우리가 타이밍 맞게 쓰려면 연도가 좋을까요? 분기별이 좋을까요? 분기별이 좋겠죠. 왜냐하면 분기별이 훨씬 더 최신 데이터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은 대부분 분기별로 발표를 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삼성전자가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분기별로 발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회사들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만들어요. 왜냐면 자기들은 외부에 보여줄 게 많지 않잖아요. 왜냐면 국가에다 뭐 세금 낼 때 빼놓고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가지고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뭐 할 수 있죠?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적시성 그러면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는 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끝날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 저를 믿으셔야 돼요. 맞죠? 왜냐면 믿을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런 행동은 나중에 하세요. 종종 보면 요즘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제 수업 들으시면서 유튜브도 보시고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아직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걸 들으면 본인이 꼬여요. 왜냐면 가리키는 사람들마다 방식이 어떻죠? 다 달라요. 답은 하나인데 가는 과정이 서로 다릅니다. 네. 그러면 장단점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흡수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흡수해서 어려운 방법으로 흡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한쪽으로 좀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딴 걸 들어도 돼요. 그래서 초반에 조심해야 될 게 뭘 하든 너무 이것저것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마다 가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것저것 받아들이다 보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내가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초반에는 한쪽 라인만 쭉 가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그 이후에 딴 거를 들으시면 아 요거는 이래서 좋구나 저거는 저래서 안 좋구나가 어느 정도 판단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 학교가 과거에 공인중개사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을 안지 지금 몇 년 됐냐? 어우 되게 오래됐네. 한 17년은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15년은 넘었어요. 원장님 안지.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 공인중개사 아니었고 원래 주택관리사 그 아파트 관리소장 있잖아요. 그거 배우러 왔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장수생이라고 있어요. 네. 오랫동안 시험 보시는 분들. 한 3년 차 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연초에 되게 재밌어요. 뭐 하시냐면 수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품평회 하세요. 왜냐면 이 사람 저 사람 걸 오래 들었잖아요. 몇 년 동안 들었으니까 아, 요 강사는 요쪽을 잘해. 예. 근데 예전 강사가 요쪽은 더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걸로 품평회예요. 근데 품평회 하시는 분 치고 빨리 붙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면 품평회 할 시간에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맨날 품평회만 하고 있어. 그분 제가 알기로 5년 동안 못 따고 따님이 오셨나 아드님이 오셨나 본인이 안 되니까 이제 자식들을 투입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표현의 충실성. 표현을 할 때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오늘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A라고 대답을 했어. 근데 내일 또 헷갈려갖고 또 물어봤더니 내일은 B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물어봤더니 그 다음날은 또 C래. 그러면 계속 답이 어떻게 되죠? 바뀌죠. 그러면 믿음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 번 A면 계속 뭐 해야 돼요? A. 이렇게 이제 충실하게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새로운 이제 정부 되셔서 계속 검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검증할 때 대부분 현재 걸로 해요? 옛날 걸로 해요? 옛날 걸로 검증합니다. 왜냐면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어땠느냐?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믿으려면은 과거에 어땠느냐도 어때요?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제 저를 예로 들어드린다면 이 사람이 경력이 얼마나 됐느냐?
그 다음에 합격을 얼마나 시켰느냐. 근데 이거 있어요. 저도 인포에서 예전에 몇 번 일했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습니다. 앞에서 떠드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떨어지라고 떠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 근데 고등부 수업은 떨어지라고 떠듭니다. 저도 고등부 수업을 잠깐 한 4개월 했었는데 고등학생들 가리키는 학원은 얘들이 붙으면 안 돼요. 구조가 달라요. 얘네들을 3년 동안 잡고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왜냐면 얘네가 나가면 다음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근데 저희 수업은 달라요. 저희는 어차피 여러분들 재수강이 안 돼요. 구조 자체가 똑같은 수업 못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칭이라도 다른 걸 듣던가 아니면 다른 학원 가서 들으셔야 돼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붙여야 돼요. 그래야 다음 사람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구조가 달라요. 고등부에서는 진짜 저도 고등부 수업할 때 원장님이 맨날 그 얘기해요. 애들 정신교육 시키라고. 그게 뭐냐면 친구 데려오게 하라고. 수업 열심히 하지 말고 친구 데려오게 하라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안 맞아서 그만뒀어요. 내가 수업을 잘하면 안 돼요. 애들하고 친해야 돼. 그래서 전설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다니던 학원은 아니고 부평에 있는 다른 학원이었었는데 거기 학원은 이제 고등학생들 가리키는 데인데 학원 안에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다가 어느 선생님이 지나가시더래요. 그리고 선생님 오셔서 노래 한 곡 하고 가세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저 노래 못해요. 그러고 갔거든요. 그 다음날 잘렸어요. 안 놀아줬다고. 근데 고등부는 수업이 달라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은 계속 다녀야 얘네가 내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놀랬죠.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네. 그래서 한 3, 4개월 하고 그만뒀죠. 그래서 본인하고 맞는 데를 다녀야지. 안 맞는 거 저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검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대부분 과거 걸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립성.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누구 입장이요? 회사 입장.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은 국가 입장에서 일하는 거죠. 근데 회사 다니시다 보면 나중 되면 회사 입장에서 일할까요? 사장님 입장에서 일할까요? 사장님 입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 누가 주죠? 사장님이. 그리고 이거 결제 받아야 되는데 결제 안 해주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 사장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회사가 잘 되려면은 어쨌든 사장님이 오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사장님 말. 근데 원래는 누구 입장에서 해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은 잘못된 행동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터졌던데 우리은행에서 어느 직원분이 500억? 500억 해드셨대요. 잠적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잡혔다라고 뜨던데. 어저께 분명히 잠적했다까지 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잡힌 것처럼 읽진 않았는데 뉴스 뜬 것 같아요. 제 원래 어렸을 적 꿈이 그거였는데 은행 들어가서 몇백억 해갖고 저기 신문 1면에 나오는 거. 제가 좀 독특해요. 제가 봐도 이상한 생각을 좀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진짜 그거였어요. 근데 그놈의 IMF 때문에 망했지만 근데 어쨌든 요즘에 많이 해먹죠. 얼마 전에도 그 임플란트 회사에서도 몇천억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가능해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도 회사 가셔서 일하시다 보면은 보여요. 진짜 보여요. 이쪽에서 삥땅 치면 되겠다가 보여요. 이게 영수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수증이요? 가라로 만들면 되죠. 못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참고로 제가 사문서 위조한 적도 있어요. 아는 형이 3개월 동안 저한테 급여 명세서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한 번 한 적 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센치까지 재갖고 똑같이 만들어서 줬죠. 형수한테 거짓말 하려고. 원래 월급이 450인데 350으로 줄여서. 근데 내가 처음인 줄 알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했었대요. 근데 그걸 해주던 직원이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막 한 번만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해요? 양심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걸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회사 가시면 저도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보여요. 요쪽이 좀 약하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해요. 왜 안 해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양심도 있고, 그 다음에 하면 100% 걸려요. 안 걸리진 않아요. 근데 타이밍은 좀 늦게 걸립니다. 왜 늦게 걸리냐면 내가 그 회사에 있을 동안엔 어떻게든 막으려면 최대한 막을 수는 있어요. 네. 대부분 언제 걸리냐면요. 감사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걸리는 건 나 그만두고 나서. 제일 많이 걸리는 건 나 그만두고 나서요. 왜냐면 나 그만뒀어. 다음 사람 왔잖아요. 뭔가 하는데 뭔가 이상해. 금액이 안 맞아. 아니 뭔가 서류가 부족해. 그러면 이제 조사해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역대 최고 좀 불쌍하다 그래야 되나? 좀 안타까웠었던 게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그 서울에 어느 회사에서 여직원이 한 2억인가 3억을 횡령한 적이 있었어요. 뺏은 적이 있었는데 그 돈 갖고 뭐 했냐면 그 아프리카 BJ? 걔한테 5천만 원 썼대요. 별풍선으로. 근데 왜 썼냐? 그랬더니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왜 썼냐면은 지방에서 올라왔대요.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근데 별풍선을 처음에 한 3만 원인가 5만 원 썼는데 얘가 내 이름도 불러주고 막 환호를 하는 거죠. 걔네들 그런 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혹해서 쏘다 보니까 내 돈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 회사 돈을 이제 조금씩 땡겨서 쓰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또 빌려주셨대요. 그 BJ를. 네. 있었어요, 진짜. 못 믿겠으면 뉴스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래갖고 걸리신 분이 있었는데,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좀 씁쓸은 하더라고요. 얼마나 쓸쓸했으면. 근데 그 생각도 들던데, 그 돈 갖고 그냥 술을 먹지. 그래, 뭐 남는 거라도 있잖아요. 네,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아니면 남자친구를 하나 만들던가. 네,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좀 어리신 분이었어요. 24이었나? 25이었나? 네. 그런 적도 있었고. 참고로 인천에서도 몇 건 있었어요. 남동공단에서도 한 5억인가? 하신 분 있었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최고였는데, 그 아파트 있죠. 네,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그 격리 직원 뽑잖아요. 신입인데, 들어가고 일주일 후부터 1억인가? 근데 그분은 대단한 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부분 횡령을 어떻게 하냐면 가짜 영수증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거 없이 내 통장으로 다이렉트로 쏴버렸어요. 진짜로. 결제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 그 대부분 아파트들은 그 믿어요. 믿으면 안 되는데. 네, 믿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통장에 다이렉트로 몇십 번인가 해갖고 몇 억을 쐈어요. 네, 걸렸죠. 어쨌든 그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오래 있다가 하거든요. 네, 대부분 처음에 안 해요. 맞잖아요. 처음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횡령을 해요. 그래도 굴러가는 건 좀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나온 다음에 하는데 그분은 그런 거 없이 다이렉트로 했대요. 잡혔어요? 네, 당연히 잡히죠. 왜냐면 이상한데. 네, 그분이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걸리면 그 이후부터 힘들어져요. 그리고 웬만하면 못할 거예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서. 못해요, 웬만한 사람들. 참고로 제가 회사 다니면서 계좌이체로 제일 많이 쏜 게 15억 써본 적 있었거든요. 15억 한 방에. 네, 버튼 하나만 누르면 15억이 나가요. 그때 30분 걸렸어요. 15억 보내는데. 계좌번호 다 쓰고 비밀번호 다 치고 15억까지 찍었어. 이제 마우스 들고 뭐만 하면 돼요? 확인만 누르면 돼요. 그 상태 만들어 놓고 29분 동안에 뭐를 했냐면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맞아. 계좌번호 맞아. 그 다음에 비밀번호 맞아. 이것만 한 20분 넘게 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잡았거든요. 마우스를 딱 잡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왜 떨리냐면 그 당시에 뉴스에 계속 뭐가 나왔냐면은요. 계좌이체 잘못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계좌이체 잘못하면 이제 뭐 압류된 계좌로 들어가면 큰일 난다 막 이런 거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이럴 때였거든요. 한참 딱 잡았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우리 집에 10억이 없어. 100만 원이면 떨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내 통장에 있는 거 그냥 줘버리면 되니까. 눌렀거든요. 누르고 그날 일 안 했어요. 진짜로. 딱 누르고 회사에 전화해갖고 지금 보냈어요.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확인하더니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일을 할 맛이 안 나갖고 그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하늘 쳐다보면서. 그래도 오늘 잘 넘어갔구나. 근데
사람이 되게 못돼 처먹은 게 15억 보냈잖아요. 그 다음부터 1,000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알아서 지발로 잘 갔을 거야. 왜요? 나는 10억을 보낸 사람이야. 예. 근데 뭐 10억이든 1,000만 원이든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못됐어요. 제가 그 못된 얘기를 앞으로 몇 개 더 해드릴 건데 다 제가 직접 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내가 뭔가 큰 건을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 건데 솔직히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예, 우쭐해져요. 잠깐 동안. 그리고 한때 그런 적이 있었었죠. 또 요거 종류 외우셔야 돼요. 이거 뜻은 안 물어봐요. 근데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뜻을 줘요. 그리고 얘는 뭘까요?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렇게 잘 나와요. 다음 중 신뢰성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제가 쪽지 시험 보는 건 거의 90% 이상이 종류랑 공식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왜 이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종류를 아느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풀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네,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그 HRD 다 설치하셨죠? 네, 그거 갖고 이제 중간 신호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